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1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도내도 사흘째 2,5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거리 두기를 현행 6명 이하 모임 제한을 유지한 채 영업시간을 밤 10시까지로 늦추었습니다. 익산 우남 아파트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공론화위원회가 민간에 의한 재건축, 재개발 추진을 권고했습니다. 수차례 추진하다 중단된 민간 사업자에 대한 주민 불신 해소가 사업 추진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6월 1일 제8회 지방선거의 예비 후보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됐지만 등록 현장은 대선에 밀려 썰렁하기만 했습니다. 익산과 군산의 예비 후보 등록 예상자 120여 명 가운데 등록자는 7명에 그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8일 금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0만 9,83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이 10만 9,715명, 해외 유입 116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385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45명이 늘어 누적 사망자 수는 7,283명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2,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어제부터 오늘 오전 7시까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510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1,093명, 군산 351명, 익산 346명, 정읍 135명 등입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41,826명으로 늘었고 재택치료자 수는 17,45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16일 기준 1.19를 기록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 속에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일부 완화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내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학원과 영화관, 독서실 등 세 그룹 시설에만 적용됐던 밤 10시 제한 기준이 모든 시설에 동일하게 적용됐습니다. 다만 최대 6명인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은 다음 달 13일까지 3주 동안 적용됩니다. 오는 6월 1일에 치러지는 제8회 지방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됐지만 대선에 밀려 등록 현장은 썰렁하기만 했습니다. 익산과 군산의 예비후보 등록 예상자 120여 명 가운데 불과 7명만 등록했는데요. 보도에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시 선관위에 마련된 예비후보 등록 창구. 시장과 도의원, 시의원 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이 18일부터 시작됐지만 분위기는 예전과 다릅니다. 익산시장 선거의 경우 이명택, 박경철, 무소속 출마자 2명만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오늘 첫 후보 등록을 했는데요. 인구가 급속하게 급락하고 있는 익산에 대단히 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익산에 젊은 시장이 새로운 익산, 다른 익산을 만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도의원과 시의원 선거의 예비후보 등록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익산 도의원 3선거구에서 무소속 손문선 출마자와 익산 시의원 4선거구에서 진보당 손진영 출마자와 백준용 무소속 출마자 등 3명만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익산에 살면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으로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해서 꼭 당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비후보 등록 첫날 군산 지역은 2명의 등록자가 나왔습니다. 군산 시의원 라선거구 손민찬, 4선거구 이기열 출마자 등 2명이 예비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군산시 선관위는 예비후보 등록이 당분간 저조할 것으로 보고 접수 창구를 축소했습니다. 예비후보가 되면 선거사무소 설치와 명함 배포,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 다양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예비후보 등록이 저조한 것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통령 선거가 있는 다음 달 9일까지 지방선거 공천 작업과 개별 선거운동을 내부적으로 금지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들 정당 입지자들은 대선이 끝나는 다음 달 10일부터나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익산과 군산 지역의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예상자는 모두 120명을 넘고 있지만 18일 하루 극소수인 7명만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지만 대선 일정과 맞물리면서 이전 선거 때와 달리 한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KCN 최종호입니다. 이명택 무소속 익산시장 예비후보가 자신의 핵심 10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임 예비후보는 오늘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대표 공약으로 최저임금 11,000원 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어 홀로그램과 메타버스 혁신지구 조성을 담은 스마트 미래산업도시 육성과 안심주거 환경도시 조성, 맛있는 6차 산업도시 조성, 고품격 역사 문화도시 전환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내일 전북에서 유세를 벌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내일 오전 9시 익산역 광장에 이어 전북대 옛 정문 앞에서 선거 유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후보의 전북 방문은 지난해 12월 3일 이후 70여일 만입니다. 이번 전북 유세에서 추가적인 지역 공약이 발표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자 선거 벽보가 오는 20일까지 주요 장소에 게시됩니다. 도선관위는 유권자 통행이 많은 장소와 건물 등 도내 5,125곳에 대선 후보자 선거 벽보를 오는 20일까지 게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선 후보자의 재산과 병역, 납세 기록 등이 게재된 책자형 선거 공보는 오는 23일까지 가적으로 발송됩니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군산대 총장 선거가 끝난 지 50일이 넘었지만 아직도 임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군산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1일 치러진 총장 선거를 통해 1순위 후보로 이장호 교수가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아직까지 임용 확정 통보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립대 총장은 교육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익산시가 내년 국가예산 신규 사업으로 111건을 발굴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스마트 전장 부품 R&D 통합 지원 플랫폼 구축과 백제 한류 전통문화 복합체험단지 조성, 금강 자전거길 개선 등 111개 신규 사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의 전체 사업비는 1조 7,776억 원 규모입니다. 또 계속 사업은 XR 소재 부품 장비 개발 지원센터 운영과 익산 나바위 성당 성지문화체험관 건립 등 352개 사업 3조 9,543억 원 규모입니다. 익산 쌍릉이 소왕릉부터 대왕릉 순으로 축조가 됐다는 학계 주장이 나왔습니다. 오늘 국립익산박물관에서 열린 미륵사지 사리봉영기 학술대회에서 이문영 원광대 교수는 소왕릉에서 발견된 배수시설과 둘레석은 부여 왕릉의 구조를 따라한 것으로 이 같은 시설이 없는 대왕릉보다 앞서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교수는 문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소왕릉에 묻힌 인물은 선화공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남 아파트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공론화위원회가 민간에 의한 재건축, 재개발 추진을 권고했습니다. 수차례 추진하다 중단된 민간 사업자에 대한 주민 불신 해소가 사업 추진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익산시는 주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보장한다는 방침입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 모현동 우남아파트. 안전진단 D등급 판정을 받아 지난 2014년 9월 긴급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로부터 7년 2개월이 지난 지금 103세대 가운데 절반 넘게 이곳을 떠났지만 47세대는 여전히 거주하고 있습니다. 긴급 대피 명령이 내려진 뒤 오랜 시간 후속 대책이 나오지 못한 상황. 우남아파트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9년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17일 민간 사업자를 통한 재건축, 재개발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소유자 대상 설문조사와 공영개발 검토, 주민 공청회 결과를 놓고 6차례의 회의를 거쳐 민간에 의한 개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익산시는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민간 사업자의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 대표를 선출하고 개발계획 확정 시 사업계획 승인 신청 처리 기한 단축 등 행정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주민 통합투표를 구성해서 사업 시행자와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시에 제출하면은 시에서는 적극 행정으로 이 모현원 아파트 장기간의 갈등된 민원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처럼 민간에 의한 재건축, 재개발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운암아파트 개발 의사를 밝힌 민간 사업자가 나타났지만 1년이 넘도록 실질적인 사업 진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좋은 기회가 있으면은 하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실체가 아직 없어요. 어느덧 7년째를 맞이한 운암아파트 사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대로 민간 개발이 진행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익산 지역 건축 인허가와 사업 승인 물량이 늘면서 건설 경기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건축 인허가는 645건, 사업 승인 건수는 13건입니다. 1년 전보다 각각 7%가 증가했고 마이너스 증감률을 기록했던 지난 2019년과는 대조적입니다. 이는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등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익산에서 태어난 지 2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에게 중형이 최종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은 살인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또 친모인 23살 B씨는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익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태어난 지 2주 된 아들을 수차례 학대해 숨지게 했습니다. 다른 차량과 추돌한 승용차가 인근 상가를 덮쳤습니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전 10시쯤 나운동 도로에서 차량 2대가 부딪혔습니다. 이 중 승용차 한 대가 사고 충격으로 맞은편에 있는 상가 건물을 추가로 들이받았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경찰관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오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진안경찰서 소속 경찰관 3명과 시민과 업주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밤 9시 40분쯤 방역수칙을 어기고 술을 마시다 적발됐습니다. 당시 전북 지역 영업시간은 오후 9시, 사적 모임 인원은 4명까지였습니다. 이에 전북경찰청은 해당 경찰관 3명을 타 경찰서로 전보 조치하고 징계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남하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르면 오는 6월 도내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양돈 농가 방역시설 설치 자금을 지난해보다 4배 늘린 106억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돼지열병이 발생해 살처분이 이뤄지면 해당 농가에 보상금을 확대 지급할 방침입니다. 군산 서수면에 있는 돈사에서 불이 났습니다. 군산 소방서에 따르면 어제 오전 4시 20분쯤 불이 났으며 새끼 돼지 110마리가 폐사하는 등 소방서 추산 1,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대형 건설 현장에 대해 안전점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31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익산국토청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300억 원 이상 대형 건설 현장 19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A 아파트 건설 현장 등에서 모두 3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위반 사항은 영업정지 6개월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익산고톡청은 심의위원회를 가진 후 행정처분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새학기에 맞춰 도내 학교 현장에 이동형 PCR 검사소가 투입됩니다. 도교육청은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신속 항원 검사 양성 비율이 높거나 유증상자가 많은 학교에 투입됩니다. 또 예비비 56억 원을 들여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구매해 다음 달부터 학생 1인당 9개, 교직원 1인당 4개씩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도교육청은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한 긴급 대응팀과 방역활동 도우미도 계속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도내에서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의 절반 이상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 사상자 수는 438명입니다. 이 가운데 횡단보도를 건너다 발생한 사상자 수는 252명으로 전체 57.5%입니다. 특히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5명으로 모두 횡단보도를 건너던 도중 발생했습니다. 올해 도내 노인 6만 5천 명에게 일자리가 제공됩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은 지난해보다 309억 원이 늘어난 2,343억 원입니다. 공공형과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등 3가지 유형으로 운영되며 6만 5,442명에게 일자리가 제공됩니다. 가장 많은 공공형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등 5만 5,074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사회서비스형은 은퇴 노인의 경력을 살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승원입니다. 도내 1월 강수량이 49년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강수량은 2.8mm입니다. 이 같은 강수량은 지난 1973년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49년 만에 가장 적은 겁니다. 겨울이 시작된 지난해 12월 강수량도 12.1mm로 평년 대비 32.8% 수준에 그쳤습니다. 익산시가 지급하는 2차 재난기본소득의 현장 신청은 다음 달 14일부터 가능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이달 21일부터 가능하지만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이뤄지는 현장 신청은 다음 달 14일부터 한 달간 이뤄집니다. 재난기본소득 신청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부제로 운영되며 5월 말까지 사용하면 됩니다. 익산시가 직불금 비대면 간편 신청을 시범 도입합니다. 익산시는 농축산부가 주관하는 기본 직불 비대면 간편 신청 시범 운영 대상에 선정돼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대상자는 지난해 등록정보 변경사항이 없는 농가와 농업인이며 지급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신청 문자가 발송됩니다. 이번 시범 운영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은 다음 달 14일부터 비대면 접수나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군산시가 발달 장애인의 편의를 도울 기관을 새로 뽑습니다. 시는 오늘 발달 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제공 기관을 새롭게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3곳을 운영하고 있지만 수요가 증가해 한 곳을 추가 지정할 계획입니다. 공모를 희망하는 기관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오는 22일까지 시청에 접수하면 됩니다. 원광대학교가 오늘 오미크론 확산을 우려해 대표 수상자들만 참석하는 비대면 학위 수여식을 열었습니다. 올해 학위 수여자는 학사 2,896명, 석사 230명, 박사 100명 등 총 3,226명입니다. 원광대는 오늘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졸업생 소속 학과 사무실에서 학위 증서를 개인별로 배부하며 우편으로도 전달이 가능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폴리스마켓 우수 브랜드로 3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푸드폴리스마켓 입점 기업 중 판매 상위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신제품 출시와 가격 할인 행사 등 마켓 활성화 활동 실적을 평가한 결과 코아바이오와 SCDD, 소신푸드 등 3개 업체를 우수 브랜드로 선정했습니다. 코아바이오는 지난해 매출 100억 원을 달성했고 SCDD는 도내 김 수출의 35%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초신푸드는 독일 농업협회가 개최한 국제식품 품평회에서 금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금강미래체험관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전문 강사를 오는 28일까지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익산 인화동 지역협의체가 정기 후원을 약속한 소담 한식 뷔페를 착한 가게로 선정하고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영하 6도, 최고기온은 영상 6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영상 4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영하 2도에서 영상 5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